결혼식 하면 축의금을 얼마씩 내요? 10만원? 근데 10만원 내는데 요즘 10대가 9만원 넘었대요. 그러니까 10만원 내고 가서 밥 먹으면 미안해서 민폐 끼친 거 아니냐. 예. 근데 이제 저는 친구가 아들을 결혼시키는데 결혼식을 대구에서 했어요. 그럼 대구까지 왔다 갔다 하면 경비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축의금만 보내고 안 갔는데 미안하더라고요. 그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미안한 게 아니고 도와준 것 같아요. 그죠? 밥 안 먹고 축의금만 보내줬잖아요. 그죠? 예. 근데 사실 왔다 갔다 해보면 경비가 더 많이 들어요. 예. 기본 값이 있어서 예. 그것도 안 채우면 마이너스 처리해서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혼주 입장에서는 축의금만 내고 안아주는 사람이 더 그죠? 고마울 수도 있죠. 안 그래요? 자,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혼하는데 자금이 보통 평균 뭐 한 3천만 원? 결혼 자금이? 그죠? 예식 비용만. 그죠? 예식 비용만. 3천만 원. 예, 근데 차라리 좀 스몰 웨딩으로 하고, 그죠? 그 돈 가지고 자기들 살아가는 데서 사용하면 더 낫지 않을까? 안 그래요, 또?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예, 저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딸 채워야 되는데, 저거 어떤 판단을 할지, 그죠? 예. 자, 봅시다. 토지 부담률하고 비례율 두 가지가 나와요. 토지 부담률, 비례율. 근데 오늘은 토지 부담률만 합시다. 비례율은 다음에 하고. 자, 토지 부담률이 뭐죠? 환지 방식으로 하면 종전 토지에서 환지하면 면적을 떼죠. 그때는 비율을 토지 부담률이라고 그래요. 환지 계획에서 토지 소유자가 부담을 하는 토지 비율. 자, 그럼 토지 부담률은 종전 토지 대신에 환지를 가는데 아까 100평에서 50평 이런 식으로 줄어들면 나머지 50평을 기반시설 용지나 보류지 채비지를 떼죠, 그죠? 이렇게 부담하는 비율을 토지 부담률이라고 합니다. 시행자가 산정한다. 토지 부담률 시행자가 산정해요. 자, 책은 좀 이따 보시고 잠깐 봐요. 원칙은요, 50% 초과할 수 없다. 다른 말로 50% 이내죠. 원칙이 50% 이내입니다. 토지 부담률을 70%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면 아무리 토지 가격이 올라가도 소유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자기 이익이 너무 침해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원칙은 50% 이내입니다. 근데 지정권자가 인정할 때는 60%까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60% 초과할 수도 있고. 자, 50% 이내, 그러니까 50%까지, 지정권 정하면 60%까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하면 60% 초과할 수 있다. 70% 초과할 수 있다는 거 60% 초과할 수 있다죠. 요거 나중에, 그죠?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나중에 요약집에는 요 순서대로 배치해놨으니까, 우리 책에는 순서가 좀, 그죠? 뚝 떨어져 있지만, 나중에 이렇게 됐습니다. 자, 토지 부담률을 처음에 정했는데, 사업기간 중에 토지 부담률을 변경할 수 없죠. 변경해서는 안 된답니다. 사업 전에 토지 부담률을 60%로 정해놓고요. 시행자가 사업하다가 중간에 부담률을 70% 이런 식으로 올리면 안 되죠. 그럼 분쟁이 발생하겠죠. 그죠? 시행자가 소유자가 막 분쟁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사업 중에는 변경해서는 안 된다. 이 토지 부담률 계산하는 게 시험에 나와요. 자, 공식이 어떻게 되죠? 환지 계획 구역, 이 전체 구역 면적, 분의 보류지 면적, 한 번에 봅니다. 이 환지 계획 구역 면적, 이거는 보류지 면적입니다. 그럼 환지 계획 구역 면적을 분모해 놓고 보류지 면적을 분자해 놔요. 그럼 여러분 외우는 거는 한 번에 봄만 외우면 돼요. 한 번에 봄. 그리고 분모 분자에 똑같은 토지를 뺍니다. 사업하면서 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되든 아니면 시행자가 원래 소유하고 있던 이걸 합치면 뭐가 되죠? 시행자 토지죠, 그죠? 시토. 둘 있으면 둘 다 더해서 빼고 하나만 있으면 하나만 빼면 돼요. 거기다 곱하기 100 하면 바로 토지 부담률입니다. 한 번에 시토를 분모 분자에 똑같이 빼고 곱하기 100 하면 토지 부담률입니다. 이건 모의고사에 꼭 한 문제로 나와요, 그죠? 자, 계산해 볼까요? 토지 부담률은 시험 3번 나왔죠? 계산 문제가 뭐 개론 시간에는 많이 나오지만 공법은 한 문제 정도. 그죠? 근데 그 한 문제가 쉬워요. 계산하는 거 몇 개만 알면, 몇 개만 연습하면 다 맞출 수 있어요. 자, 공식이 뭐라고요?
환분의 또 마이너스 둘 다 시토 곱하기 100. 간단하잖아요, 그죠? 환분의 봄을 외우면 되죠. 그리고 시토를 분모 문제 똑같이 빼고 곱하기 100 하면 돼요. 자, 그럼 환이 얼마죠? 120만이죠. 본은 60만이죠. 이런 거는 무시해요, 여러분은. 신경 쓰지 말고. 그러면 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되는 토지. 이거 하나만 나와 있으면 이거 하나만 빼면 되고,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나와 있으면 둘 다 더해서 빼면 돼요. 하나만 나와 있죠, 그죠? 20만이죠? 똑같이 20을 빼면 돼요. 여기다 곱하기 100 하면 되는데, 요거는 100이고, 이건 40이죠? 곱하기 100 하면 얼마예요? 40%죠? 응? 40%죠, 그죠? 답 얼마? 3번. 쉽죠? 오늘 당장 듣고도 알 수 있잖아요. 환분의 법. 시토를 분모 분자에 똑같이 빼고 곱하기 100 하면 된다. 그럼 기억할 거는 환분의 법만 기억하면 되죠? 그래놓고 시토를 똑같이 빼면 된다. 곱하기 100 하면 된다. 그게 토지 부담면입니다. 자, 그래 놓고, 이런 문제가 몇 번 나왔는데요. 우리 요거 하나만 알면은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다. 시토가 두 가지 있으면 둘 다 더해서 빼고 하나만 있으면 하나만 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비례율인데, 우리 책에는 비례율이 생략되어 있는데, 비례율도 시험에 나왔어요. 34회 때 2년 전에. 그래서 우리 책보다 제요약집이 나중에 페이지는 적지만 시험은, 그죠? 시험 나올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 그럼 다음에 하고, 오늘은 토지 부담률 학식. 그럼 책 한 봐요. 토지 부담률. 자, 2번에 가봐요. 토지 부담률 원칙이 뭐죠? 5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른 말로 50% 이내죠. 다음들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60%까지. 소유자 3분의 2가 동의하면 60% 초과할 수 있다. 자, 그 밑에다 70% 초과할 수 있다. X. 60 초과할 수 있다지 70 초과할 수 있다. 아니죠, 그죠? 다음, 산정 방법. 환지 계획구역 면적분의 보류지 면적, 환분의 법, 환하고 보에 동그라미 쳐요. 환분의 법. 거기다 뭘 빼요? 오른쪽에 시토죠. 오른쪽에 1 바로 위에다 시토 쓰고 밑에도 시토 써요. 그럼 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되든 시행자 원래 소유하고 있든 둘 다 시행자 토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맨 끝에 곱하기 100이에요. 곱하기 100. 그럼 그게 바로 토지 부담입니다. 자, 공식도 그렇게 외우니까 간단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4번. 사업 시행 중 토지 부담률 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여서는 아니 된다죠. 변경할 수 있다 하면 틀리겠죠, 그죠? 자, 5번 갑니다. 환지 계획구역 안에 도로로서 너비 25m 이상 간선도로.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요, 종전토지 소유자에게 환지를 주면서 땅을 떼내가지고 도로 등의 기반시설 용지로 사용하고 보류지 채비지로 떼죠, 그죠? 그럼 이 땅 떼내가지고 도로 건설 용지로도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신도시 만드는데 너비 25m 이상 도로, 상당히 넓은 도로죠. 이 도로는, 자, 도로 부지는 누가 부담한다? 토지 소유자 걸로. 토지 소유자가 도로 부지 부담. 그럼 공사비 보조는 누가 한다? 지방자치단체 걸로. 근데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 도로 부지, 토지 소유자 밑에다가 지자체라고 써봐요. 지자체가 도로 부지를 부담한다. 맞다, 틀린다? 틀린다. 도로 부지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죠. 지자체는 공사비 보조하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시험 나옵니다. 환지 방식일 때는 토지 소유자들이 땅을 내놓고 그 땅을 기반시설 용지로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로 부지는 토지 소유자가 부담한다, 지자체가 부담한다, 이러면 틀린다는 겁니다. 자, 이제 환지 계획을 작성을 했습니다. 정환지에다가 정환지 특례 여러 가지 있었죠. 신청 동의 환지 부지정, 과소포지 환지 부지정, 그죠? 그 다음에 채비지, 보류지, 입체한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잘 믹스해서 환지 계획을 작성합니다. 자, 88쪽 가보세요. 이거 보세요. 아까 도로 부지를 지자체가 부담한다, 그러면 틀린다. 시험에 나왔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놔두고 환지 계획 인가로 갑니다.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인가를 받아야 돼요. 누구로부터? 시군구청장. 자, 우리 개발법의 권한자, 환지계획 인가만 시군구청장. 그 외에는 지정권자 그랬죠? 그래서 환지계획 인가권자, 지정권자 이러면 안 됩니다. 환지계획 인가권자는 시군구청장이죠. 그죠? 자, 그 외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조합 설립인가 전부 누가 한다? 지정권자. 다 지정권자예요. 중공검사, 공사완료 공고 전부 누가 합니다? 누가 합니까? 지정권자예요. 구역 지정은 지정권자. 근데 환지계획 인가만 시군구청장. 환지계획 인가 시도지사가 한다 틀렸죠? 25회. 시군구청장입니다. 시군구청장 인가 받는 거지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사전검토 받는다 틀렸죠? 인가 대신에 사전검토 틀렸다. 이런 식으로. 또 맞는 걸로도 시험 나왔어요. 그러면 인가 신청하기 전에 환지계획 작성하면, 자, 환지 방식할 때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에게 제일 관심사는 환지계획입니다. 이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자기들 이해관계가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개발법에는 환지계획이고 정비법 재개발 재건축하는 동료 관리처분계획입니다. 그죠? 그게 제일 관심사예요. 그럼 인가 신청하기 전에 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관련 서류를 공람시켰습니다. 와서 봐라 이겁니다. 그리고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 제출하라. 그리고 그 의견이 타당하면 시행자가 반영해야 돼요. 그리고 환지계획 작성하고 나서 인가를 받는 겁니다. 인가 받은 후에 변경할 땐 다시 인가 받는 게 원칙이죠. 다만 경미한 변경은 새로 인가 받지 않아도 된다. 경미한 변경 이런 거. 이건 아직 안 해도 됩니다. 자, 인가 절차 다시 한번 보시면 일단 토지 소유자가 알린다. 이게 통지죠. 공람시켜주죠. 의견서 제출받고 타당하면 반영하고 인가 신청하고 시군구청장에 환지계획 인가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교재 보실까요? 88쪽 시행자, 환지계획 작성, 그리고 시군구청장 인가. 시군구청장 밑에다가 시도지사 X, 또 지정권자 X, 시군구청장 인가죠. 또 인가 밑에다가 사전검토 X, 인가죠.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는 건 변경할 때도 인가 받아라 이거죠. 그죠? 준용 밑에다 인가. 다음 줄 경미한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 다음에 경미한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밑에다 인가 받지 아니한다. 그 중에 1번은 설명은 하지 않으니까 1번 줄만 쳐두세요.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하필 분필로 한지 명세 변경되는 경우. 요거는 경미한 변경으로 봅니다. 그래서 새로 인가 받지 않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밑에 인가 절차 가면요. 자, 셋째 줄에 공람 동그라미. 또 이번에 의견서 제출. 타당하면 반영. 하고 넘어갑니다. 자, 뒷페이지에 입체한지라고 나와 있는데요. 입체한지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거는 아직 안 하셔도 돼요. 이건 다음에 두 번째 하고, 91쪽 가면 환지 예정지 지정이 나와요. 자, 여기 입체한지 잠깐만 볼까요? 그러면 89쪽 잠깐 놔두고 여기 입체한지 보죠. 종전 토지에서 환지, 토지에서 토지로 가는 게 원칙이죠. 근데 토지에서 건축물로 가면 뭐다? 입체한지. 자, 그럼 이 토지에 대해서 건축물 일부와 토지 공유지분, 공동주택 같은 거니까 건축물 일부겠죠. 그죠? 그리고 그 밑에 토지 공유지분을 주는 거, 이걸 입체한지라 그래요. 그럼 시행자가 사업 들어가기 전에 환지계획 작성할 때 토지 대신에 토지 주는 건데, 여기 토지 대신에 건축물 받고 싶은 사람은 입체한지 신청하시오. 자, 그러면 소유자가 나 토지 대신에 건축물 받겠다. 입체한지 신청하면 환지계획에서 토지 대신에 건축물 주겠다. 이렇게 정해주는 겁니다. 그걸 입체한지라 그래요. 그러면 종전 토지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토지 대신에 건축물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시험에 토지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건축물 일부와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 맞아요? 동의가 아니죠. 신청이죠. 입체한지 신청 기간을 줘요. 우리 정비법에 분양 신청 기간 주듯이 입체한지 신청 기간을 줘요. 기간도 똑같아요. 30일 이상 60일이네. 그러면 건축물 받고 싶은 사람은 입체한지 신청하면 환지계획에서 토지 대신 건축물 주겠다 정해주는 겁니다.
동의를 얻어갑니다. 신청하고 동의는 다른 말입니다. 동의는요, 법에 정한 일정한 비율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그걸 그저 확정된다 이런 겁니다. 한 개인이 아니고요. 몇 분의 몇 이상 동의 이런 거죠. 근데 이거는 개별 신청이죠.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나는 건축물 받고 싶다 이렇게 신청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청 대신에 동의 이렇게 써서 사람을 헷갈리게 문제를 따낸 거예요. 이거다. 보고 가시네. 자, 그 다음. 그러면 시행자가 관지계획 작성하기 전에 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들에게 자, 당신 토지 대신에 이렇게 입찰지 받을 수 있다. 신청하면 건축물을 받을 수 있다. 이걸 미리 알려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통지하고 또 전체적으로 공고합니다. 그리고 입찰지 신청 기간을 이렇게 정해줘요. 요 통지한 날부터 최소 30일 이상, 최대 60일 이내, 그 사이에서 X를 정하는 겁니다. 최하로 30일 이상은 줘야 돼요. 최대로 60일 이내에서, 만약 50일 정하면 50일이 되는 거고, 그죠? 요게 정비법에 가면 분양 신청 기간하고 똑같아요. 우리 재개발, 재건축하는 동네에서, 자, 분양 신청 기간 줘가지고 그 기간 안에 소유자가 분양 신청하면 관리처분계획에서 종전 토지 건축물 대신에 새로운 대지 건축물 주겠다. 정해줍니다. 분양 신청 받아서 관리처분계획 수립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입찰지도요. 기간이 똑같아요. 30일 이상 60일 정비법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입찰지 토지 대신에 건축물 받고 싶어 하는 입찰지 받으려는 소유자는 이 입찰지 신청 기간 내에 환지 신청이 됩니다. 그럼 시행자가 환지계획에서 토지 대신에 건축물 주겠다 이렇게 정해준 겁니다. 자, 교재 잠깐 볼까요? 89쪽. 자,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신청 동그라미. 셋째 줄, 넷째 줄에 신청이죠. 밑에 동의 얻어 X. 동의가 아니고 신청이라는 겁니다. 뭘 줘요? 건축물의 일부와 토지의 공유지분 부여. 자, 2번. 둘째 줄 끝에 통지 동그라미. 공고 동그라미. 구역 안에 소유자들에게 입찰지 받을 수 있다. 이걸 통지하고 공고합니다. 3번. 입찰지 신청 기간. 언제부터?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하. 자, 다음 줄. 20일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뭐, 그건 중요한 거 아니고요. 자, 그리고 4번에 환지 신청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은 아직 안 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천천히 하고 뒤로 넘겨보세요. 환지 예정지 지정이 나오죠. 자, 환지 예정지 지정. 자, 예정지 지정 그다음에 시간이 좀 길어져요. 그죠? 오늘 여기서 마치고, 그죠? 네. 다음 시간에 예정지 지정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 수업은 금요일입니다. 그죠? 화요일 날은 잊어보지 말고 꼭 개론책을 가져오세요. 예.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